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년, 불도저 같은 추진력, 근성으로 성공한 사람. 하지만 이 이야기 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은 특별했으니까, 나는 저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정주영 이야기는 감동은 남기지만 돈에 대한 통찰은 남기지 못합니다. 오늘은 정주영을 위인이 아니라 돈의 구조를 읽은 사람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업을 시작하던 시절,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원전 직후 국가는 살아남는 게 목표였고 개인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습니다. 도로는 끊겨 있었고 항만은 무너져 있었고 공장은 거의 없었고 배는 말 그대로 그림 속 이야기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사업은 나중 문제다. 이 나라에서 큰 돈 벌 수는 없다. 하지만 정주영은 사람들의 현재를 보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봤습니다. 정주영이 한 계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는 무조건 다시 세워질 수밖에 없다. 전쟁이 끝났다고 역사가 끝나지는 않는다. 나라가 다시 서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길, 항만, 공장, 배.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되는 수요였습니다. 정주영은 사람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가 아니라 나라가 곧 원하게 될 것을 먼저 봤습니다. 이게 돈의 방향을 읽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잘하는 걸 해야 돈을 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돈은 잘하는 사람에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필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갑니다. 정주영은 처음부터 건설 전문가도 아니었고 조선 기술자도 아니었고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 사업입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도면도 없고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무모하다. 나라 망신이다.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때 정주영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해봤어? 이 말은 근성의 상징처럼 소비되지만 사실은 굉장히 냉정한 질문입니다. 안 된다는 그 판단, 진짜 계산 끝에 나온 거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해보고 결론부터 냅니다. 뉴스가 안 좋으면 안 될 것 같고 주변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괜히 더 무서워지고 이미 옳은 사람을 보면 지금은 늦은 것 같아집니다. 이게 개인의 판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군중의 감정에 편승한 생각입니다. 정주영은 이 감정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그 안에 아직 개선되지 않은 기회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정주영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조금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는 실패를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비용으로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조선 사업 초기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실패에 가까운 결과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는 아무 의미 없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 덕분에 정주영은 국가와 협상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갔고 해외 발주처와 대화할 자격을 얻었고 한번 해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실패가 다음 판의 입장권이 된 겁니다. 투자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판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실패였는가, 다음 선택에 도움이 되는 실패였는가. 정주영은 이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실 크게 바르지 않습니다. 불확실합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위험하다. 좀 더 확실해지면 하자. 지켜보고 판단하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확실해진 순간에는 이미 가격이 움직인 뒤입니다. 정주영이 판에 들어갔을 때도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분명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했고 그 자리에 먼저 서면 돈은 결국 따라온다는 것. 정주영 회장은 기적을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시대를 읽었고 돈이 필요로 하는 자리를 받고 남들이 피한 판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그에게 갔던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건 너무 위험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분야, 혹시 위험한 게 아니라 아직 계산을 안 해본 것은 아닐까요?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돈, 사람, 시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병철은 왜 빚을 두려워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삼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어가겠습니다. 구독해두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